178페이지 37번부터 자본 탐상 CBT 14강 수업이 시작되겠습니다. 37번 철강 재료 자본 탐상 시험 및 자본 모양 분류에 따른 자화 전류의 종류에 대한 설명으로 적합한 것은 가. 충격 전류를 사용하여 자화하는 경우는 이건 잔류법만으로 합니다. 나. 교류를 사용하여 자화하는 경우는 원칙적으로 잔류법에 한한도 아닙니다. 연속법을 합니다.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직류 및 맥류 사용하여 자화할 때 연속법만을 사용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 직류 및 맥류는 잔류법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라. 교류 및 충격 전류 사용하여 자화할 때 원칙적으로 내부흠 검출이 한다. 아닙니다. 내부흠 검출하기가 좀 곤란합니다. 표면흠 검출에 적합합니다. 그래서 이 라도 틀렸습니다. 그리고 다는 잔류법도 적용할 수 있다라는 것을 규격집에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와 다와라는 틀렸습니다. 38번 철강 재료 자본 탐상 시험 및 자본 모양 분류에서 전류 지시에 의한 의사 모양 재시험하는 방법 설명인 것은 전류 지시에 의한 것은 전류를 작게 하거나 잔류법으로 재시험합니다. 39번 철강 재료 자본 탐상 시험 및 자본 모양 분류에서 A형 표준 시험편 4선 있잖아요. 4선 왼쪽하고 오른쪽이 있는데 왼쪽이든 오른쪽이든 치수 단위는 마이크로미터입니다. 40번 철강 재료에서의 자본 탐상 시험법 및 자본 모양 분류에서 규정되어 있는 전 처리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골라라. 이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가. 시험체는 원칙적으로 단일 부품으로 분해한다. 여기서 이제 조금 제가 이제 덧붙일 것은 단일 부품으로 분해할 수 있는 것을 분해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조금 매끄럽지는 않아요. 시험체는 원칙적으로 여러분 이렇게 알아. 단일 부품으로 분해할 수 있으면 분해해야 됩니다. 분해할 수 없는 건 분해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맞습니다. 건식용 자본을 사용할 경우 표면을 잘 건조한다. 요것도 조금 매끄럽지 못한데, 건식용 자본을 사용할 경우, 그러니까 현상제 적용하기 전에 표면을 깨끗하게 잘 건조를 해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물로 세척하거나 이런 경우는 그걸 잘 건조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보면 가와 나는 이렇게 상시한 설명이 조금 생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잘못하면 오해를 하거나 상당히 조금 이해하기 힘든 부분도 있을 겁니다. 그 점을 조금 이제 제가 설명했잖아요. 참고를 해 주십니다. 다 시험면에 부착된 도료는 제거하고 시험체를 청정하게 한다. 그래서 페인트 칠해진 거는 제거를 해야 됩니다. 화학약품을 처리하시든지. 시험면에 접근이 곤란한 구멍이 있을 때 절대로 구멍을 채워서는 안 된다. 접근이 곤란한 구멍이 있을 때 절대로 구멍을 채워서는 안 된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구멍이 있을 때도 그 안에 구멍을 통해서 뭐냐면은 또 표면 결함을 탐상할 수 있거든요. 근데 구멍을 채워서는 안 된다. 지금 이제 이 문제를 아마 누가 이제 예상 문제를 만들었는지는 모르겠는데 조금 말이 여기에 설명이 굉장히 조금 부족합니다. 시험면에 접근이 곤란한 구멍이 있다. 이 말은 구멍이 있는 데는 그 구멍 쪽에도 구멍 안쪽에 있는 표면 있잖아요. 거기에서도 결함이 존재할 수 있잖아요. 그럼 거기에도 자본을 뿌려야 되는데 사실은 그 뿌리는 조금 까다로워요. 그게. 그래서 여기에서는 어쨌든 이 문제가 적합한 설명은 아닙니다.
아닌데 이 40번에는 가나 다라 대부분 다 문제 설명이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걸 잘 감안해서 좀 읽어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40번은 제가 보건대는 이렇게 빨간 표시를 해 두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걸 잘 읽으면서 신중하게 생각을 해 줘야 됩니다. 41번 다음에 열강 검사 중 비파괴 검사 방법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이 누설시험 LT나 스트레인 측정이나 와전류로 도금 두께 측정하는 것 등은 다 시험편을 깨거나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근데 피로시험은 잘라서 이걸 피로시험기에 물려서 하중을 계속 가하면서 시험이 갈 때까지 계속 이렇게 이제 충격 하중을 줍니다. 그래서 그 피로도를 검사하고 궁극적으로 나중에 파괴가 됩니다. 그래서 이건 파괴 시험입니다. 재료의 비파괴 검사할 경우 아래 적용 방법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가. 구조부 재질 적합 여부 규정된 막 처리가 잘 되어 있는지 여부를 점검하기 위해서는 외관 검사가 주로 이용되는 구조부 재질 적합 여부 같은 경우는 그 외관 검사가 주로 이용되면 안 되겠죠. 구조부의 재질 적합 여부는 외관 검사로는 부적합합니다. 자, 이 문제도 여러분이 잘 읽고 이해를 해야 됩니다. 구조상 분해될 수 없는 전기용품 등의 배선 상황을 조사하는 경우에 침투 탐상이 주로 이용된다. 이거 와전류나 이런 걸 해야지 침투 탐상으로 하면 안 됩니다. 담금질 경화청 깊이, 페인트 막 등을 측정할 때는 전자유도 시험이 와전류 시험입니다. ET 또는 ECT라고 하는데 전자유도 시험이 주로 이용됩니다. 맞습니다. 공항 등에서 수화물 내용을 조사할 때 초음파 탐상 주로 이용되는 것이 아니고 방사선 탐상 시험이 주로 이용됩니다. 스트레인 검사는 뭐냐면 위에서도 스트레인 검사가 있었죠. 재질 적합 여부 막 처리 검사를 합니다. 방사선 탐상 시험은 수화물 내용 조사입니다. 초음파 탐상은 분해할 수 없는 전기용품 배선 상황 등을 검사합니다. 42번 비파괴 검사법 중 철강 제품 표면에 형성된 미세한 균열을 검출하기에 가장 부적합한 시험 방법은 표면 결함을 검출하는 적합한 방법은 여기에 보기에 나와 있죠. 와전류 탐상법, 침투 탐상법, 자본 탐상 시험 등이다. 자, 43번으로 넘어갑니다. 43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79페이지. 자, 초음파 탐상 시험할 때 진동 주파수를 이렇게 공진 주파수를 보내서 그 변화시킬 수 있는 적절한 진동자를 사용하여 재료의 두께를 측정하는 방법은 공진법입니다. 자, 초음파 탐상법은 말이죠. 펄스 반사법, 투과법, 공진법 등이 대표적입니다. 이 초음파 이거 뭐 간단하게 한번 봅시다. 투과법은 보니까 송신 탐촉자가 위쪽에 있고 수신 탐촉자가 밑쪽에 있습니다. 투과합니다. 여기에서 이제 모니터에 나타내고 이제 결함이나 이런 걸 찾는 것을 우리는 투과법이라고 하고요. 송수신 탐촉자가 한 곳에 있습니다. 한쪽에 있습니다. 신호를 보내서 반사되어 돌아오는 파를 수신하는 겁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이 텐덤이라는 건데 여기는 이렇게 경사지기에 보냈다가 이렇게 받는 겁니다. 어쨌든 이 펄스 반사법은요 이렇게 송신 탐촉자와 수신 탐촉자가 한 곳에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하는 거고 송수신 탐촉자 여기는 송수신 탐촉자가 다 있는데 공진법은 한꺼번에 위상이 다른 파형을 몇 개씩 보내서 이렇게 이제 이제 공식적으로 하는데 어떤 변화가 이걸 이용해서 두께를 결정하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은 공진법이라고 합니다. 자, 여기 또 밑에 설명이 있으니까 한번 봅시다. 펄스 반사
매우 짧은 초음파 펄스 시험체에 입사시켜 시험체 저면에서도 올라오는 경우가 있겠지만 중간에 결함에서도 반사되어 올라옵니다. 시험체 저면이나 결함 등 반사면에서 반사하는 신호를 수신하여 위치와 크기를 알아내는 방법이며 초음파 탐상에서 가장 많이 쓰입니다. 투과법 송신, 수신 두 개의 탐촉자 사용하여 송신 탐촉자에서 송신된 초음파가 시험체를 통과하여 수신되는 과정에서 시험체 내의 결함으로 산란된 초음파가 감쇄되는 정도로 내부 결함 탐색합니다. 공진법 잘 들으세요. 판 한 면에 초음파 입사시킵니다. 그 다음에 또 후면에 또 일정 간격으로 또 이제 입사시킵니다. 이렇게 입사시키는 후면의 반사파, 입사파 여러 개 가니까 간섭을 일으키는 방법으로 가변 진동수 발견기 출력을 탐촉자에 접촉하고 연속적으로 초음파일의 파장을 변환시켜 판 두께 방향에 정상파가 생겨 공명하며 이 공명의 울리는 같이 공동 울리는 거예요. 공명의 진동수로 얻은 초음파로 판 두께 측정합니다. 자, 요게 이제 공진법입니다. 44번 검사법에서 쓰이는 빛의 속도를 나타내는 단위로 가장 적합한 것은 빛의 속도는 빛의 밝기를 나타내는 단위로 우리는 룩스라고 합니다. 이걸 정확하게 말하면 요즘 럭스라고도 많이 하는데 LUX, LX 여러 가지로 합니다. 어쨌든 우리는 룩스라고 통일을 합시다. 검사체 표면의 오른손 법칙을 적용하여서 작게 형성되는 것을 이용한 자분 탐상 검사에 해당하는 검사 방법을 내었습니다. 이건 뭐냐 하면은 검사체 표면 오른손 법칙을 적용합니다. 그래서 검지와 엄지가 다릅니다. 쉽게 말하면 검지로 전류가 흐르면 직각 방향인 엄지로 자장이 생깁니다. 자속이 생깁니다.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직각통전법이라고 합니다. 이 밑에 문제도 몇 번 나왔습니다. 고온의 열에 방치되었던 세라믹 제품에 나타나는 지시로 그물과 같은 망사 모양으로 서로 교차하는 선으로 나타나는 지시인 것을 우리는 열충격 지시라고 합니다. 열충격 지시라고 합니다. 자, 46번으로 또 넘어갑니다. 자기 비파괴 검사에서 극간법입니다. 극간법 적용하여 유도되는 자계인 것은 이거는 선형자계, 선상자계, 선형자계라고 합니다. 극간법하고 코일법은 대표적인 선형자계 또는 선상자계입니다. 나머지는 대부분 다 원형자계예요. 자, 디젤 엔진 크랭크 축을 제작하는 가공 공정에서 고주파 열처리를 시행한 후 고주파 열처리에서 발생한 결함을 검출할 때 가장 적합한 비파괴 검사는 요거는 주로 표면 결함이 나타납니다. 고주파 열처리할 때. 그래서 자기 비파괴 검사나 침투 비파괴 검사를 적용합니다. 자, 고주파 열처리할 때는 여기에 표면에서 주파수가 짧잖아요. 그죠? 그래서 표면에서 표면 결함이 많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자기 비파괴 검사, 자기 비파괴 검사해도 되고 자분 탐상 시험해도 되고 침투 비파괴 검사해도 침투 탐상 시험해도 됩니다. 고주파는 주파수가 작기 때문에 표면에 많이 이제 접촉이 됩니다. 그래서 표면 결함용은 이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구상흑연주철의 구상화율 정도를 파악하기 위해 활용하는 비파괴 검사는 구상화율, 그 안에 얼마나 둥글게 뭉쳤나 이런 거, 여기 안쪽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초음파 탐상 시험입니다. 특히 물론 내부 결함은 방사선도 있지만은 흑연이 있잖아요. 흑연이 둥글게 뭉쳐있는 이 내부 요거는 초음파 탐상 시험을 통해 구상화 흑연의 크기 측정이 가능합니다. 47번
자분 탐상시험 결과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는 방법에 속하지 않는 것은입니다. 간단한 검사 장비를 사용하고 검사 장치를 생략하고 저비용으로 검사 수행하게 한다. 이러면 신뢰성을 높일 수 없겠죠. 그래서 가번은 틀렸는데 나와 다와라를 또 한번 봅시다. 숙련된 검사원이 검사 결과로 지시 모양을 관찰한 후 판독한다. 이거는 맞습니다. 시험체에 존재하는 모든 균열을 검출할 수 있는 검사를 수행한다. 이 설명도 옳은 설명입니다. 교육 및 훈련을 받은 검사원이 검사를 수행하여야 한다. 당연한 그런 조치죠. 48번 시험체 탈자 여부 측정할 때 사용하는 기기에 관한 것은 탈자 여부는 여기에서는 자장계입니다. 서베이 미터 이거는 방사선에서 쓰는 거예요. 그래서 자석이 이거는 탈자 여부를 측정하는 게 아니죠. 자, 아래의 불연속 중 단조할 때 발생하는 불연속 결함에 해당하는 것은 제일 많은 게 겹침입니다. 그 외에도 단조 결함은 겹침 말고도 담금질 균열, 단조 균열, 비금속 개재물, 100점, 100점은 또 다른 말로는 은점이라고 합니다. 100점은 다른 말로 은점이라고 한다. 백색이나 은색이나 비슷한 은점이라고 합니다. 단조 터짐, 연마균열, 미세 수축공 등이 있습니다. 단조 결함 여기 있는 이곳에 지금 제시한 것이 거의 대부분이 다 해당합니다. 자, 49번 시험체가 아닌 외부의 도체를 통전한 후에 외부 전기선에다 이제 전기를 통전한 후 시험체 거기에서 이제 자개를 형성하는 이걸 시험체 안에 이제 구멍이 뚫려 있어요. 거기에 넣어서 이제 자개를 형성하는 방법을 우리는 전류관통법이라고 합니다. 그게 B가 되고요. 아예 밖에서 이런 전기선을 거기에서 이제 자장이 생긴다. 자속이 생긴 것을 그 안쪽에다가 선을 통해서 흘려보내서 구멍이 뚫린 이제 시험체 내벽의 결함을 검사하는 그것을 우리는 자속관통법 I라고 합니다. 자, 누설검사법 LT 중 대형 용지 저장조에 쓰이지만 누설 위치 측정에는 부적합한 것은 압력 변화 누설 검사입니다. 요거는 위치 측정에는 좀 부적합하다. 표면 결함 탐상 재료 중 다른 비파계 검사로는 곤란하여 침투 탐상 시험의 적용만 가능한 것은 세라믹입니다. 세라믹도 침이란 게 있잖아요. 그죠? 미세한 세라믹은 침투로 탐상 가능합니다. 그런데 세라믹도 다공성 강한 것은 굉장히 구멍이 많이 끄는 이런 것은 곤란합니다. 그래서 이 세라믹은 미세한 세라믹은 탐상할 수 있습니다. 자, 50번으로 넘어갑니다. 181페이지 50번. 자분 탐상 시험할 때 표면 결함 자분 지시와 비교하여 보통 표면 직하에 나타나는 결함의 자분 지시 형태는 아무래도 표면 직하에서는 약간 불명확하고 희미한 자분 지시가 나타납니다. 희미한 자분 지시가 나타납니다. 자, 그 다음 문제. 길이 10인치, 직경 4인치. 항상 코일법 할 때는 직경분의 길이로 나눠야 됩니다. 4분의 10이니까 2.5죠. 2.5는 2와 4 사이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제일 많이 쓰입니다. 이 강복은 선형자법으로 검사할 때 필요 전류는 단 코일의 권선수인 권선수를 우리는 탈해수라고 합니다. 권선수를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탈해수. 같은 말입니다. 권선수 탈해수는 4회라고 했습니다. 자, 코일법 전류 검사할 때는 전류선수 항상 A와 탈해수 T를 곱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T분의 L을 하니까 2, 4 범위 이내에 들어가니까 여기에서는 코일법에서는 식 세계중에서 이 식을 씁니다. AT equal T분의 L분의 45,000입니다.
D분의 A를 4분의 10이고요. 45,000입니다. 그래서 이게 얼마 되냐면은 18,000이 됩니다. 계산하면 18,000이 됩니다. 그럼 암페어는 어떻게 되냐? T는 몇 번이라고 했습니까? 4회라고 했죠. 넘어가 4로 나누니까 4,500 암페어가 되더라. 여러분 이런 거 시험 문제 나올 때 가령열 A 곱하기 T의 값을 물었을 때는 이 탈의수가 없이 A 곱하기 T의 값을 물었을 때는 AT는 여기 18,000입니다. 여기서는 다행히 뭐냐면 전류값을 물었으니까 또 탈의수가 넘어가가 나눠버리니까 4,500 암페어가 된다. 자, 그 다음에 52번 자분 탐상시험 축통전법을 이용하여 부품 자화시킬 때 발생하는 자개는 축통전법 무조건 원형 자개가 되겠습니다. 원형 자개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강자성체에서 자분 탐상 시험할 때 강자성체에서 자분 탐상 시험할 때 전류관통법으로 자하면 자속 밀도가 최대가 되는 거는 그 구멍이 뚫린 그 재료 안쪽 그 벽입니다. 자화된 시험체의 내부 표면에서 최대가 됩니다. 자, 54번 프로드법에 의한 자화 방법 특성 설명한 것 중 옳은 것을 내었습니다. 자화 전류값은 자극 강적이 넓게 됨에 따라 감소시켜야 한다. 자극 강적이 넓어지면은 그 전기, 즉 쉽게 말하면은 그 자화 전류값은 높여줘야 됩니다. 넓어졌으니까. 대형 시험체는 1회 통전하여 전체 자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다. 대형 시험체는 나눠가야죠. 시험체의 넓은 두 지점에 전극 설정하여 전 면적의 전류 흘리는 방법이다. 넓은 건 안 됩니다. 나눠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가와 나와 다는 아니고요. 전극에서 가까울수록 자개 강하고, 그렇죠? 전극으로부터 멀어질수록 자개가 약하게 됩니다. 55번 길이 10인치, 최대 지름 2인치는 이렇게 할 때는 두 개로 나눠봐야 됩니다. 10을 일어나면 5가 됩니다. 이 식은 우리 조금 전에 식하고 또 달리 적용이 돼야 됩니다. 자분 탐상 검사할 때의 적합한 전류값은 단 D분의 L의 값이 4 이상이지 5가 됩니다. 그럼 이럴 때는 어떻게 되냐면은 D분의 L이 4일 경우의 관계식은 4보다 클 때는 AT는 2분의 D분의 L분의 35,000 2 플러스 2분의 10 하니까 5지요. 7분의 35,000이니까 5,000A 됩니다. 5,000A가 됩니다. 고로 T는 얼마입니까? 몇 번 갚는다고 그랬죠? 여기 몇 번 5회 갚는다고 위에 있잖아요. 그죠? 제가 참 못 찾아서 죄송합니다. 5회를 갚는다고 했습니다. 그래 5를 넘겨가지고 1000A가 되겠습니다. 자, 56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82페이지. 자, 주조품을 침투 탐상 시험할 때 발견되는 균열성 결함으로 주조 단면 두께가 변하는 부근 근처에서 응고속도 차로 발생하는 고온균열의 결함은 이거는 이제 그 핫테어라고 합니다. 핫테어. 주조품이 냉각할 때 발생하는 높은 응력으로 주조품 열을 많이 액체 상태에서 붙잖아요. 그 틀 속에. 그래서 주조품이 이제 넣어놓으면 냉각합니다. 주조품이 냉각할 때 발생하는 높은 응력으로, 왜 그러냐면 여기 지금 금속이 막 녹아서 높은 응력으로 인해 생기는 터짐 현상으로 용융금속 응고할 때 두께 차이 큰 부분에서 발생하는 결함입니다. 수축 정도의 차이에 따라서 발생하는 터짐의 형태다. 그 다음 여기에 나와 있는 언더컷이라는 게 있습니다. 용접 끝부분에서 모재가 패여버렸어요. 그래서 용착금속이 채워지지 않고
홈처럼, 이거는 흠이 아니고 홈처럼 우묵하게 남아있는 부분입니다. 일반적으로 용접봉 유지 각도, 운봉 속도 부적당, 용접 전류 너무 높을 때 주로 많이 발생한다. 이게 언더컷은 이제까지 굉장히 많이 나온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합금강을 우리 다른 말로는 특수강이라고 합니다. 합금강은 특수강이라고 하는데, 합금강 중에서 스테인레스강, 스테인레스강은 우리 또 한자로 내식강이라고 합니다. 스테인레스강 조직이 아닌 것은 페라이트계는 저크롬 많습니다. 이건 단금질이 잘 안 돼요. 마텐자이트계, 다이아몬드, 고크롬계, 단금질이 잘 돼요. 나의 오스테나이트계 18% 크롬, 8% 니켈. 여기 제일 좋은 스테인레스 강인데, 여기에는 뭐가 있냐면 크롬도 들어가 있지만 니켈, 비싼 니켈이 들어가 있습니다. 시멘타이트계라는 스테인레스 강은 없습니다. 자, 57번. 비중 8.9. 흰색 금속 니켈 함량 합금이 아닌 것은, 비중이 8.9고 흰색 금속이 니켈인데 이 니켈을 함유한 합금이 아닌 것을 골라라. 이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인바는 철 니켈입니다. 우리말로 번역해서 불변강인데 invariable steel인데 줄여서 인바라고 했습니다. 불변강이라고. 뭐가 불변이냐? 길이가 불변인 합금입니다. 그 다음에 엘린바도 철니켈계 합금인데 여기에는 크롬, 아이고 죄송합니다. 이 철니켈 C계가 아니고 크롬계죠. 여기에 제가 하나 고치겠습니다. 여기 크롬계입니다. 크롬계. 크롬계 합금으로, 이거는 크롬이 하나 더 들어갔습니다. 불변강에서. 뭐가 불변이냐면 탄성률 불변이 합금인데 시계 재료에 많이 씁니다. 플래티나이트, 플래티넘은 백금입니다. 플래티나이트 하면은 백금화했다라는 뜻이에요. 철니켈계, 이건 철니켈계 불변강이며 백금 대용 전구 복립선 등에 사용합니다. 문지 메탈은 육사황등이죠. 조직은 알파 플러스 베타 조직이며 탈아연 부식에 항상 유의해야 됩니다. 자, 금, 백금 등과 같은 귀금속의 부식제로 왕수를 사용합니다. 왕수의 주성분은 여기 조금은 다른데 뭐 그냥 알아두세요. 진한 질산이 있죠. 독합니다. 진한 염산이 있죠. 독합니다. 그럼 글리셀린, 요 세 가지를 넣어서 만든 것이 왕수라는 것을 알아두세요. 진한 질산, 진한 염산, 글리셀린, 이게 왕수다 하는 것을 이제 알면 좋습니다. 요 밑에 왕수의 원칙적으로 진한 염산과, 여기에는 10ml, 10ml 해놨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금속 재료나 이런 데서 보면 왜 이게 이제 이런 현상이 나타나면, 우리 같은 경우도 이 왕수를 사용하지 해보지는 않았어요. 근데 여기에서는 진한 질산, 진한 염산을 대등하게 10mm, 10mm 해놨는데, 최근에는 이제 금속 재료 같은 데서 원칙적으로 진한 염산과 진한 질산을 어떻게 하느냐 하면, 원칙적으로는 3:1입니다. 자, 58번. 금속 간 화물의 특징을 설명한 것 중 잘못된 것은 일반 화물보다 강한 결합력이 있다. 강하게는 강하지만 강하신 결합력이 있는 건 아닙니다. 어느 성분 금속보다 고용융점 화물이다. 자, 그래서 이 금속과 화합물은 말이죠, 섞여 있죠. 제가 몇 번이나 이야기했습니다. 순철은 Fe는 1539도에서 녹습니다. 여기에 탄소가 4.3% 들어가면 무려 한 400~500도 차이가 납니다. 1130도에서 고체가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왕수는 일반적으로 진한 염산과 진한 질산이 3대1의 비율을 배합한다는 거 우리도 그렇게 배웠고 그렇게 많이 썼습니다. 자, 이거 꼭 좀 표시를 해두고 나중에 애매한 문제가 생길 때는 이렇게 한번 봐주십시오. 58번 금속관 화합물 Fe3C 시멘타이트의 특징을 설명한 것 중 잘못된 것은 했는데, 자, 이 금속관 화합물 Fe3C 또는 시멘타이트라고 하는데 이건 강한 결합력이 있는 게 아닙니다. 음성한 결합력입니다. 그래서 그 뜨거운 열기가 있거나 뭐 이런 어떤 충격을 받으면은 Fe3C가 분해해버립니다. 3Fe 플러스 C로 분해해버립니다. 그래서 일반 화합물보다 강한 결합력이 있다, 이게 틀렸고요. 어느 성분 금속보다 고용융점 화합물이다, 아닙니다. 다 원자 정수비로 결합되어 고용체를 만든다, 이것도 아닙니다. 높은 온도에서 불안정하여 용해 상태에서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도 지금까지 존재합니다. 자, 59번 금속 재료에서의 변태점 측정 방법이 아닌 것. 이것도 몇 번 했습니다. 변태점 측정 방법이 아닌 것은, 자, 여기 보세요. 열분석법, 전기저항법, 열팽창법, 이거는 대표적인 뭐냐면은 금속 재료에서의 변태점 측정 방법입니다. 그 다음에 금속 중에 0.01 내지 0.1 마이크로미터 정도의 산화물 등 미세입자 균일하게 분포시킨 금속 복합 재료는 고온에서 재료의 어떤 성질을 향상시키는가? 크리프 특성을 향상시켜줍니다. 그 다음 60번 FEC 평형상태도 910도, 1400도씨에서 팽창 수축이 생기는 원인은 뭐냐 하면 여기에 910도는 좀 낮은 온도지구죠. A3 그 부분이고 1400도는 A4입니다. 좀 높은 온도지요. 팽창 수축 생기는 원인은 뭐냐 하면은 격자 변태 때문에 발생한다. 자, 오늘도 여기까지 여러분 수고했습니다.